결혼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래를 투자하기 싫은 거고, 나 하나 보고 결혼하게 만드는 게 가능해져요. 거의 모든 게 극복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연꿀님들, 연잘님들, 연애자극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지난번 30대 이별 원인 다뤄드렸고, 오늘 재회편 들고 왔습니다. 사별의 아픔은 수명의 7년이 깎일 만큼 인간이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30대 이별 역시 그럴 수 있는데요. 다들 놓치기 싫은 인연으로 나를 상대에게 어떻게 어필할지 꿀팁 하나 빠뜨리지 말고 집중해주세요. 앞서 이별 원인 영상에서 9가지 짚어드렸었어요. 혹시 얼마나 해당되셨어요? 물론 다 기억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사실 원인은 9가지나 되지만 비슷한 문제끼리 모아서 해결편은 3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 재회 메커니즘부터 간단히 이해를 해봅시다. 매우 긴 얘기를 짧게만 얘기를 하자면 연애와 이별과 재회는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1번, 대화가 통할 것 같은 느낌이 우리를 설레게 함. 2번, 연애 초반, 서로 경청, 수용, 잘 보이려 노력하니 실제 그렇다고 느껴짐. 3번, 100일 전후로 사람은 보상심리가 발동, 이젠 상대가 나한테 그만큼 해주기를 바라고 요구하기 시작함. 4번, 서로 들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요구만 하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느낌. 5번, 이걸로 인해 쌓이다 터지거나 싸우면서 지치거나. 6번, 미래가 안 보인다고 이번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결론난 사람이 이별을 통보함. 7번, 충동 구매 등 큰 결정 이후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듯 이별 통보한 사람도 합리화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잘했다고 믿음. 8번, 이번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상태를 약속하는 변화를 어필하며 합리화를 방해하면 본인이 이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혼란이 옴. 9번, 계속된 방해를 통해 혼자보다는 한 번 다시 속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재회 문턱에 다다른 것. 10번, 이때쯤부터는 상대도 노력을 하기 시작하므로 슬금슬금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며 관계를 안정화시켜 나감. 11번, 깨진 그릇 다시 안 깨지는 예쁜 재회 완성. 즉 합리화 과정을 방해하려면 앞서 원인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그게 이제는 이별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합리화 과정을 강화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별이 아니라 재회를 선택하게끔, 그러고 싶게끔 논리 구조를 굉장히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재회의 정답은요, 사실 있을 때 잘하는 거긴 해요. 있을 때 잘하면 왜 헤어지겠어요? 그런데 이미 있을 때 못했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정답은 없는 상황인데 그 없는 정답을 만들어가야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상대의 그 합리화 과정, 이걸 방해하는 그 논리 구조를 위해서 이별 원인 그 자체를 무효화시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 결혼이라는 현실에 대한 대비. 이거 자체가 정말 완전 치트키가 되거든요. 누가 뭐 몇 천씩 몇 억씩 모아놓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진짜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혹은 최소한 우리는 그냥 자취방을 서로 합치자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충분히 돼 있어야겠죠. 또 결혼부터는 그저 우리가 연인으로서 하하호호 데이트만 즐겁게 하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끼리 한 팀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고 했어요. 결혼식부터도 정말 최소 1년치 계획이 필요한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고 이거 절대 혼자선 진행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원인편에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 여러분 대학교 팀 프로젝트야. 학점 따고 나면 어쩌면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버스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결혼은 진짜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여기부터 핵심인데요. 머리로는 우리가 알아도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행동 방식이 사실 상대로 하여금 이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만약에 결혼식 자체는 현재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이번엔 정말 타야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상대를 버스를 태워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상대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버스를 탄다고 해도 상대가 지금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건 알아야죠. 우리 일이니까. 내가 알아야지 인정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상대가 우리의 결혼인데 이거 나 혼자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 느끼죠. 보통 나를 그냥 연애 대상까지로만 보고 얘는 결혼할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만 느끼게 하는 행동이 이런 동반자적인 모습이
이 부족한 거 이게 되게 크거든요. 실제로는 좀 되게 엄격한 집안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결혼을 당사자가 결정을 못하기도 하죠. 집안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는 안 돼 하고 이렇게 허락을 안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의 동반자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면 오히려 이 사람이 그냥 부모님이랑 싸워요. 그래서 결혼을 해내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만들어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이런 모습이 갖춰져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생각에 결혼이 급하다고 해서 상대를 이기적으로 재촉하게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상대가 갖고 있던 배우자의 기준이 사실 나한테 안 맞을 수 있는데 오히려 나한테 기준이 맞춰지게 되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너가 내 배우자다가 되는 거죠. 자기 기준을 갖다 버리는 거죠. 혹은 내 가족, 내 집안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핸디캡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인성적이나 등등등. 근데 그렇더라도 그냥 나 하나 보고 결혼하게 만드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상대가 메리지 블루가 오거나 결혼에 되게 많은 요소들 이걸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동반자라는 관점과 개념을 정말 실천할 수 있으면 그럼 정말 사실 거의 모든 게 극복이 가능해요. 여기서 정말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연애 유지능력 5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은 부분의 베이스가 되는 게 너니까 여러분이 재회를 준비 중이다 라고 하시면 꼭 잘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너는 현재 너어 특강 재생 목록에서 9강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짚어드려야겠죠. 두 번째, 대화의 불통. 어찌 보면 이 또한 연애 유지 능력 결핍 쪽에 들어가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디서 대화가 안 됐냐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 많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큰 문제, 사소한 문제 이게 쌓여가면서 대화로 풀어지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건 너무 많이 말했고 어떤 건 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연인이랑 말도 할 수가 없다면 그럼 연락이나 데이트는 왜 하겠어요? 왜 해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몇 개나 될지 뭐가 싫었고 사실 가장 원했을 게 뭐였을지 이거를 보셔야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담자분들이 이제 오시면 과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하시면서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펑펑 오세요. 자기가 사귈 때 했어야 된다고. 한번 지금 보신 여러분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적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이야기를 왜 못하게 된 것 같은지를 이거를 하시다 보면 실마리가 찾아지실 거예요. 세 번째, 상황 변화. 식장까지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내가 비혼주의자라고 느끼는 경우 이럴 때 잠수 이별을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갑자기 내가 결혼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됐었는데. 이거 둘 다 가치관 문제예요. 결혼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래를 투자하기 싫은 거고 힘들 때 함께 헤쳐가는 것보다는 상대한테 민폐가 되면 안 된다. 이쪽 생각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나랑 너를 분리하려고 하는 거고 전자는요.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혼이 왜 자기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요소인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제를 계속 깔아주면서 대화를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겹 쌓아가면서 이 사람이 가진 논리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후자는 사실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 하자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가치관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민폐를 안 끼치려고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을 건들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화법이 되게 좀 중요해요. 이게 사실 두 경우 다 되게 민감한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좀 혼자서 해내시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도 말을 하나하나 되게 섬세하게 짜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30대 결혼정령기 이별 9가지의 원인을 모두 해결하는 3가지 방법 우리 같이 한번 쫙 알아봤는데요. 짧은 영상에서 핵심만 다뤄드려 봤습니다. 각각의 방법에서 나는 좀 구체적인 부분까지 만들어 보기에는 너무 내 마음이 급하다 혹은 내 살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본다고 해결이 될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이쪽에 상황 자세히 보내주시면 찬찬히 읽고 같이 의논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30대 재회 풀어드렸는데 도움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영상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안녕!